오늘은 9월 3일입니다. 이제 어제부터 밤 날씨가 상당히 내려갔죠. 23도, 24도. 이전에는 뭐 열대야에서 밤에도 뭐 27도, 26도 이랬는데 오늘 어제부터는 밤 온도가 24도, 25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더위가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반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이제 갈반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초기에는 그렇게 뭐 오일이 멀다 하고 방제를 하고 이래도 이 병이 끊이질 않았는데 이제 나무들이 연차가 좀 들어가고요. 이쪽에는 이제 올해 6년 차죠. 그 대목이 기세라 5번 대목이어서 뿌리가 이렇게 넓게 퍼지지는 않은 대목이지만 식재 6년 차고요. 이쪽에는 식재 4년 차. 식재 4년 차거든요. 러시아팔 식재 4년 차 러시아팔인데 아직까지는 잎이 생생하죠. 지금 이제 어느 부분적으로 어떤 나무에 따라서 약간씩 그 갈반이 온 것들이 있어요. 갈반이 온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초보 때는 그렇게 오일이 멀다고 방제를 해도 갈반이 계속 오고 이랬는데 이제 경력이 쌓여서 그런지 아니면 나무들이 뿌리가 이제 완전히 그 건강하게 넓게 퍼져서 뿌리가 이제 많이 퍼져서 연차가 갈수록 건강해져서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이렇게 그 잎이 잘 보존되고 있고요. 그리고 방제도 작년 대비해서 절반 정도, 작년에는 거의 뭐 일주일이 멀다, 일주일 한 번꼴로는 아마 평균 장마 기간 때는 거의 5일에 뭐 5일 있다가도 했을 때도 있고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한 15일에 한 번 정도, 장마 끼고 이럴 때는 10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3번 정도, 그 정도 해도 작년보다도 잎 상태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이렇게 경력이 실력이 올라가서 그런지 아니면 나무가 뿌리가 건강해져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현재 화속들도 잘 들어오고 있죠. 이제 이건 품종이 타이톤이고요. 화속들도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화속들이죠. 지금 계속 크고 있죠. 화속들도 잘 자라고 있고요. 여기를 순짓기를 하니까 여기 순지분지 자국 보이죠? 여기 순지분지 자국 보이죠? 여기를 순이 집으니까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화속이 지금 자라고 있죠. 여기서 내년에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 꽃방망이가 이쪽에서 완전히 이쪽이 완전히 꽃방망이가 되겠죠. 이쪽으로. 여기서만 해도 뭐 진짜 한 300~400g 열겠죠. 이놈만 제대로 관리해도요. 이렇게 아주 눈이 충실하게 잘 커가고 있고요. 이제 자랑 그만하고요. 그 갈반에 대한 예방법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갈반이 수확하고요. 보통 우리가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 중순에는 다 수확이 끝나잖아요. 그때부터 갈반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수확이 끝나고 이제 7월달 들어가면 장마가 지고 이러기 때문에 이 장마 오기 전에 잎을 좀 두껍게요. 장마 오기 전에 잎을 좀 두껍게 두껍게 해주기 위해서 항산 마그네슘 같은 거를 한 2, 3회 정도, 장마 전에 한 2, 3회 정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두껍게 잎을 두껍게 이렇게 키운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항산 마그네슘은 약이 아니죠. 좀 이제 비료. 항상 이제 마그네슘 비료죠. 그러니까 비료는 약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죠. 그 약은 뭐 한 병에 보통 3만 원, 2만 5천 원, 뭐 이렇게 2만 원 이렇게 가지만 이거는 항상 마그네슘은 한 포에 뭐 2만 얼마, 20kg 한 포에 2만 얼마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비용이 저렴하죠. 이런 것들을 장마 전에 한 2, 3회 정도 연면 시비를 해줌으로써 잎이 두꺼워지면 그만큼
갈반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갈반병만 있는 게 아니고 잎이 병든 거는 뭐 갈반 뭐 전문이 뭐 또 뭐 잿빛 이런 것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거기에 잎이 두꺼움으로써 거기에 굉장히 그 저항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장마 전에 보통 2, 3회 정도 항산 마그네슘을 연면 시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건 예방이죠. 예방책이죠. 미리 이제 나무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병이 와도 약하게 오고 약하게 올 걸 안 오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방책이죠. 예방책.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이후에도 장마 시기에도 갈반이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뭐 전문이라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이후라도 병이 오면 일단 병이 오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병이 와서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뭐 다른 거 해서는 소용이 없고 일단 병이 오면 어떻게든지 치료 이렇게 즉 병이 온 쪽에 잎에다가 이렇게 치료를 해줘야 되고요. 치료가 이제 끝난 다음에 이제 뭐 뿌리 관주라든지 치료하면서도 뿌리 관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일단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확실하게 병이 안 옵니다. 확실하게 병이 안 오고요. 왜냐하면 뿌리가 튼튼하면 건물로 따지면 기초공사죠.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태풍이 와도 끄떡 없지 않습니까? 그 나무도 마찬가지로 뿌리가 튼튼해야 각종 병의 저항성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일단 튼튼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는 얘기는 연면 시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잎에 직접적으로 효과는 있지만 뿌리에 이렇게 그렇게 막 활성화시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미미하죠. 그래서 뿌리에 관주, 그 방제라든지 뭐 갈반병, 뭐 전문잎병 이런 것도 왔을 때 방제는 물론 병충해를 잡지만 뿌리에 관주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 영양제 뿌리에 그 뭐 인산가리라든지 뭐 질산칼슘이라든지 뭐 질산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칼마그라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는 그 관주용 비료들 또 이렇게 겸해서 관중 비료로 관주도 해주고 위에 방제도 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좀 튼튼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초보 때로 돌아가면 지금도 뭐 식재 6년 차니까 뭐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중급 정도는 되죠. 근데 초보 때는 정말 그렇게 뭔가 나무 상태도 이렇게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에 많이 노출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식재 6년 차가 되고 나서 보니까 나무가 이제 이렇게 지금 현재 영양 상태가 어떻다든지 어느 정도 수세를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이제 다니다 보면 이렇게 힘이 있어 보이는 나무들도 있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막 이 자체가 이 녹색, 진한 녹색이죠. 진한 녹색, 이렇게 진한 녹색에다가 잎이 약간 쳐들고 있고 이렇게 힘이 있는 나무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똑같은 그 조건에서 큰데도 어떤 경우는 잎이 약간 그 짙은 녹색이 아니고 약간 잎이 처지고 이런 나무들도 있어요. 그 중에 그런 나무들도 이제 그 수세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 얘기는 이제 체리나무하고 대화가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체리나무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가 통한다고 되다 보니까 얘들이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를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이 많이 길어졌는데요. 지금 이제 갈반이 많이 와요. 저희들도 이제 그 보면 하나씩 노란잎이 하나둘씩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죠? 노란잎 여기도 안에 오래된 노엽이라고 하죠. 오래된 잎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별로 병증도 없는데 이렇게 노란잎이 하나씩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순나방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여기는 비교적 이제 누런 잎이 많이 안 보이는데요.
다른 쪽 밭에는 또 노란 잎이 더 많이 보이는 데도 있어요. 이게 이제 꼭 그 갈반이 와가 여기도 있죠. 이런 데도 있죠. 이게 꼭 갈반이 와가지고 그 이렇게 떨어지려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지금 잎이 떨어지려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바닥에 이거는 그 제초제를 바닥에 이렇게 할 때 여기 아마 튀긴 것 같습니다. 튀어가지고 된 것 같고요. 이런 것들도 노랗게 돼서 떨어지죠. 이런 것들 보고 이게 갈반병인지 아니면 다른 병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밑에 지금 많이 떨어졌죠. 이런데도 노란 잎이 하나씩 보이죠. 몇 개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방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마 전에부터 마그네슘이라든지 그런 것들 2, 3회 연면 시비를 해주고, 물론 방지할 때요. 방지할 때 같이 해주고, 그 다음에 관주로 그 영향이 딸리지 않도록 관주도 꾸준하게 이렇게 해서 뿌리를 건강하게 키우는 게 예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는 일단 병이 오면, 일단 갈반병이라든지 뭐 전문이병이라든지 뭐 갈색 문이병, 뭡니까, 잿빛 문이병이라든지 오게 되면 일단은 병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일단 병이 왔으면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하면서 이제 이게 그 원인이 꼭 병원군이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요즘에 그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병증도 없는데 노란잎이 이렇게 떨어진 거 보면 약간 그 약간의 질소 부족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소를 그런다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요소를 준다든지 질소 성분이 많은 걸 주게 되면 이제 또 3차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3차 성장하게 되지 못하는 선에서, 3차 성장이 안 되는 정도 선에서 약간의 질소 성분을 연면시비나 관주를 해주는 게 굉장히 갈반에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지금 질소를 여차하면 질소 성분을 많이 주면 또 3차 성장하거든요. 여차하면 성장하기 때문에 이런 데들도 이렇게 암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이제 새순이 나와서 지금 성장하고 있죠. 대부분은 뭐 순나방이 먹었거나,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그 새순이 안 보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대부분 안 보이는데, 이런 데서는 이제 노랑잎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게 될 경우에 질소 성분이 있는 뭡니까 비료 질소 성분이 적은 비료들, 저는 좀 이따 그 말미에 보여드리겠지만, 칼마그, 질산칼슘 이런 것들을 방지할 때 한 1.5kg 정도, 1.3kg에서 1.5kg 정도 이렇게 넣어서 방지를 했어요. 방지를 하니까 훨씬 나무 잎도 생기가 있고 훨씬 좋아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간주 같은 경우에는 질산대 질소, 일단 바로 이제 질산대 질소 같은 경우는 바로 흡수를 하고 바로 이제 없어지죠. 그러니까 질산대 질소 같은 위주로 해서 관주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가 지금 이쪽에 가보시게요. 4년차 러시아 팔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차 성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3차 성장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새순이 나온다는 얘기는 질소는 부족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여지죠. 이렇게 전혀 거의 새순이 안 나오잖아요. 거의 새순이 안 나오고 병증이 없이 잎이 노란 잎이 하나씩 떨어지는 것은 질소 부족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새순들이 이제 이거는 실제 4년차 러시아팔인데 새순들이 이렇게 나오죠. 새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새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질소 부족해서 노란잎이 떨어지는 것은 같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질소 성분이 없는 것들 비를 주더라도 뭐 인삼가지라든지 질소 성분이 전혀 없는 걸 줘야 되겠죠. 여기다가 질소 성분이 있는 걸 주게 되면
3차 성장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수세 판단 이런 데는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라는 데는 노란 잎이 보인다 하더라도 질소 성분은 가능하면 지양해야 될 것 같고요. 저기처럼 이게 식재 6년차처럼 새순은 거의 안 나오면서 거의 없으면서 노란 잎이 보이면 질소 성분이 약간 있는 거 비료라든지 뭐 또 질소 성분이 있는 그 아미노산제도 있죠. 아미노산 이렇게 그 성분 분석표 보면 질소 성분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아미노산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칼마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할 때 혼용해서 방지하는 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나무가 자라는데 질소가 전혀 없으면 또 못 자라요. 질소가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꽃눈들도 자라고 그러지, 질소가 전혀 없으면 그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질소 성분을 요즘에는 이게 이제 보통 추비 6월달에 추비하고 지금 거의 6, 7, 8, 9월달에는 거의 3개월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효가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쯤에는 뭐 NK 비료 같은 것도 그 상태에 따라서 좀 해줘야 될 걸로 보여요. 여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것은 친환경으로 좀 키운 데거든요. 여기 요 한 계단만 지금 친환경으로 키우고 있는데 그 약통 20리터 그 말통으로 짊어지고 두 말을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한 말, 이쪽에 한 말, 두 말을 하다 보니까 그 SS기로 하면 금방 타고 지나가니까 힘이 안 들지만 요거 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짊어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그래서 요거는 정말 방제도 몇 번 안 했어요. 물론 친환경 방제했지만 일반 요쪽에 요런데 방제보다는 한 3분의 1은 덜 했어요. 이쪽에는 기계 SS기를 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뭐 10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정도는 했고, 여기는 그마저도 못 했어요. 친환경 했으면서도 그마저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노란잎이 좀 많이 생겼죠. 이렇게 노란잎이 많이 생겼고, 잎 전체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아요. 잎 자체도 아까 저쪽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짙은 녹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친환경은 제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해보는데, 친환경은 화학약보다 약효가 더 짧잖아요. 그래서 이 화학약품으로 뭐 15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했다고 하면, 이 친환경은 한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짧게 그 인터벌을 더 짧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구멍이 많이 났잖아요. 이렇게 이 구멍 많이 난 것은 이게 벌레가 먹어서 난 게 아니고, 처음에 4월달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친환경 방지할 때 자담 유황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자담 유황이라든지 이산화염소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은행 달인물 이런 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20m 말통에 뭡니까 자담 유황을 보통 1000대1, 보통 1000대1로 많이 하잖아요. 1000대1로 하면 SS기에 보니까 1000대1 하면 500g이잖아요. 500g. SS기 500리터에 500g이니까 1000대1로 했는데, 20리터 말통에다가 여타 보니까 20g이잖아요. 1000배 하면 20g. 20g이면 정말 한 스푼도 안 되죠.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감각이 예민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1000대1 한 게 아니고 막 한 500대1 막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입이 많이 이렇게 약해를 많이 입었어요. 4월달에 그 자담 유황 같은 걸 너무 진하게 해서 1000대1 정도만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진하게 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데미지를 받아서 지금 전반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지금부터라도 지금 날씨가 워낙 덥고 그러니까 방제도 못하고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영양제를 좀 여기서 일반 화학농약 하는 데보다는 좀 더 빨리 인터벌을 좀 더 빨리
화학 농약을 보름에 한 번 했다고 하면 이건 10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제 날씨도 이제 선선해지고 하니까요. 지금부터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지금부터 10월까지는 그 이 잎사귀를 지켜야 돼요. 그래야 꽃놈들도 이제 양분 비축들도 또 많이 하고 하니까 그 우량 곰줄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 10월 하순까지는 이 푸른 잎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뭡니까 그 질소 성분이 있는 것들을 연면 시비하고 관주로 같이 해서 이렇게 해올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칼마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마그. 이건 질산칼슘을 이번에 간주를 한번 했고요. 질산칼슘을 간주를 한번 해줬습니다. 질산칼슘을 간주를 한번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 질소가 15%죠. 15%. 뭐 인산 가리는 넣고 칼슘, 질산 15%, 칼슘 26%. 요거를 간주를 한번 해줬고요. 그 칼마그가 이제 지금 딱 필요한 그 칼슘, 마그네슘, 이게 칼마그죠. 이게 그 질소 성분이 그 많이 들어가 있는 것들 해주면 또 3차 성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찾다 보니까 이 칼마그를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비율이 13.5%, 그 다음에 질소, 인산 제로, 가리 제로, 마그네슘 6%, 칼슘 16%, 이렇게 비율이 질산 13.5, 마그네슘 6, 칼슘 16, 이 비율로 된 칼마그. 여기서 요거를 10kg짜리를 18,000원인가 28,000원인가 좀 샀거든요. 온라인에서. 이걸 여러 포 샀어요. 여러 포 사가지고 간주도 해주고 연면 시비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요거를 아까 그 지금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자라고 3차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질소가 13.5%라도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잘못하면 또 계속 더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순이 나오고 그러는 경우에는 질소 성분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는 건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아까 저희 6년차 새순이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은 요걸로 제가 몇 번 했습니다.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연면 시비 한 번 하고 관주 한 번 정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칼슘도 필요하고 마그네슘도 필요하고 질소도 필요하고 지금 딱 그런 시기거든요. 이렇게 방제 약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영양소를 같이 간주 또는 연면 시비를 약할 때 같이 혼용해서 해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필요하시면 온라인에서 칼마그 검색하시면요. 온라인에서 칼마그 검색하시면 나오고요. 이게 질소 13.5%요. 질소를 저기보다 좀 더 주고 싶다 그러면 요 질산칼슘 질소가 15%죠. 15% 질산칼슘 15% 요거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13.5%가 질소면 이게 10kg잖아요. 한 포대가 10kg니까 이 질소가 1.35kg 들어가 있는 거죠. 13.5니까 1.35kg, 1.3kg, 약 1.35kg, 약 1.4kg 잡으면 1.4kg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대 1 하면 500g이잖아요. 500g. 500g 전 안 줬고 한 1.3kg 정도였거든요. 1.3kg 정도였는데 그러면 이 질소가 135g이죠. 질소가 135g. SS기 500리터 한 대에 제가 1.3kg 했으니까 1kg 하면 그 1.35kg군요. 13.5kg 그러면 한 16% 정도, 160g 정도. 그게 그 SS기 한 대에 질소가 그러면 한 1.3kg를 칼마그 요거를 1.3kg를 SS기 500리터에 혼용을 했다고 하면 질소가 한
160g 정도, 대략 160g, 170g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질소 양이 굉장히 많은 건 아니죠. SSG 500리터에 질소 160g, 170g은 뭐 그냥 뭐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약간 지금 새순이 약간 나올랑말랑 한 것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순이 지금 상당히 심하게 자라고 있는 것들은 이걸 질소가 이렇게 13.5%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그 빠른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새순이 거의 안 나온 상태의 갈반 현상이 오게 되면 저렇게 질소가 약간 들어가 있는 비료를 옆면 또는 관주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고요. 이 다음에는 또 친환경에 대해서, 이 다음엔 또 친환경 대해서 했던 것도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또 지금부터 9월 달부터, 오늘 9월 3일이니까요. 9월, 10월 2달 동안은 정말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뭐 이미 갈반이 돼서 떨어진 데는 할 수 없지만 지금 남아있는 잎들이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해보면요. 관주 또는 연면 시비를 질소 성분이 약간 있는 비료, 질산칼슘이라든지 뭐 칼마그라든지 또 다른 비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아미노산, 질소가 혼용된 아미노산. 저도 인터넷에 3만원짜리 가루 아미노산 있잖아요. 거기도 질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들 해도 되고요. 그것도 가루 아미노산도 한 1kg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질산 마그네슘도 한 1kg 정도 혼용해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또 9월, 10월 이제 잘 잎을 지켜서 내년에 수확하는데 이제 아주 우량 품종, 양질의 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보시게요. 노력해 보시고, 어차피 농사를 하니까 다 농사를 잘 지어서 체리 좋은 품질을 만드는데 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